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일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들어오신 김에 네, 밑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좀 이렇게 또 남겨주시고 그리고 하이브 있으시면은 네, 좀 써주시면은 얼마나 이렇게 또 감사드리지 않을까. 네, 구독도 혹시 안 하셨으면은 해주셨으면은 얼마나 또 이렇게 또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그나저나 오늘 여러분들 일어나셨을 때 시간 보고 좀 이제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썸머 타임이 시작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딱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은근히 피곤한 거야. 피곤해서 이렇게 또 보니까 시간이 1시간 빨라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또 보면은 원래 한 8시쯤 돼야 되는데 지금은 9시쯤이 되어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썸머 타임이 이렇게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요즘 들어서는 다 핸드폰을 이렇게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또 바뀌지만 그래도 뭐 벽시계 같은 것들은 이렇게 또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이제 귀찮기는 귀찮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은 1시간 좀 일찍 좀 이제 빨리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피곤할 수가 있겠지만 잘 시차 적응 이렇게 또 하시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다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LA의 기름 가격이 $8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LA, 그 다운타운 LA, DTLA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쉐브론 이 주유소이거든요. 쉐브론 주유소에서 자그마치 원 갤런에 $8 21센트, 가장 비싼 거는 이제 $8 29센트까지 이렇게 또 급격하게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미 전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가 기름 가격이 가장 비싸거든요. 가장 비싼데 그런데 지금 이란의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을 함으로 해가지고 기름의 가격이 급격하게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LA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급격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주 평균 이 기름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갤런당 $5를 지금 돌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지금 $5가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미쳤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전기차를 이렇게 또 타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LA 카운티는 하룻밤 사이에 17센트가 급등을 해가지고 $5 17센트 정도 LA 카운티 평균 가격에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는 $5 15센트,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5 6센트 정도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기름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LA 다운타운은 $8 21센트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일주일 만에 전국 이 기름값 이제 평균가가 50센트 이상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제 봄철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기름 가격이 이제 오른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썸머 타임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봄철로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봄철 가격 상승 시기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더 빠르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는 규제 정책이 좀 이제 굉장히 빡시게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 가솔린 생산을 하는 게 감소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이 캘리포니아는 더 가파르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우버 운전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버 운전자들이 지금 비명을 이렇게 또 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버 운전자들은 지금 뭐 가격은 뭐 그렇게 오르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버를 이제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뭐 비슷한데 받는 거는 비슷한데 그런데
지금 기름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버려가지고 이 벌어들이는 게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민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이 시민들은 이거 미친 가격이다, 인생 가격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고통의 비명을 이렇게 또 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이 게스버디라고 하는 앱이 있거든요. 게스버디 앱을 이렇게 또 켜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주유소를 지금 이렇게 또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캘리포니아 기름 가격이 미쳐버렸습니다. 1갤론에 8달러면은 만 원이 넘는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한국보다 이제 더 한국이랑 비슷한가? 한국이랑 이제 거의 그러니까 리터당 한 2,500원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국보다 더 비싼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쳐버린 이 LA의 기름 가격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LA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카드 절도 사건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LA 경찰국 LAPD에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데뷔 카드를 훔치고 그리고 그 계좌에 돈을 인출을 하는 그런 도둑들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이 용의자 2명을 지금 공개 수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명의 이 용의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데뷔 카드를 이렇게 또 훔치고 이제 돈을 뽑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노인분들이 이 ATM 기계 가가지고 이제 돈을 이렇게 또 뽑지 않습니까? ATM 기계에 이렇게 또 갔었을 때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핀 넘버 누르는 거를 잘 이렇게 또 살펴본다고 해요. 그래서 핀 넘버를 알아낸다 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돈을 이렇게 또 떨어뜨린다고요. 사람들을 보면 돈이 보이면 우선 뭐야 하고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떨어뜨린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어깨를 두들겨 가지고 주의를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틈을 타가지고 이 공범이 카드를 이렇게 또 훔친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이 사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어떤 이제 매장에서 2명의 용의자가 어떤 이제 노인분의 이 데뷔카드를 이렇게 또 훔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훔치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시도는 실패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실패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 노인분이 이 주차장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제 자신의 차를 이제 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에는 이 데뷔카드를 이렇게 또 훔쳤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데뷔카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이 은행에 가가지고 그 ATM 기계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모든 잔액을 이제 뽑아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이 사건에 그 CCTV가 이렇게 또 찍혀가지고 지금 공개 수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이제 시민들한테 용의자를 이렇게 또 안다고 하면은 빨리 제보를 해달라고 지금 공개 수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노인분들을 이제 타겟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범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썩어 빠진 그런 놈들이지 않나. 노인분들을 표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런 분들만 이렇게 또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 주시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BBC 뉴스에서는 노르웨이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폭발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에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폭발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3월 8일 일요일 새벽 1시쯤에 폭발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네요. 정말 다행히도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대사관의 출입구 유리창이 이렇게 또 깨지고 그리고 바닥에는 그을린 자국이 이렇게 또 남는 등 시설 피해가 이렇게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대사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시내에서 한 7km 정도 이제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르웨이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이렇게 또 의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가능성도 있어 보여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이렇게 또 열어두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미국 대사관에 폭발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현장에는 대규모 수사 인력이랑 그리고 이제 감식 전문가를 이렇게 또 파견을 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사건 당시에 주변에 이제 수상한 점을 발견을 한 이제 목격자의 제보를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르웨이 외교부 장관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외교 공간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번 사건을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규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 외교관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그런 상태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노르웨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왕실의 자녀의 범죄 혐의 그리고 전 총리의 부패 혐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노르웨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 폭발 사건이랑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또 밝혀졌는데. 아마도 이 이란이랑 지금 미국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어쩌면은 이게 테러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빨리 평화로운 그 시절로 빨리 좀 되돌아갔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게 더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이랑 이스라엘이랑 이제 손잡고 이란을 이렇게 또 치고 있으면서 이란의 전쟁이 지금 9일째 접어 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뭐 거의 뭐 중동 전쟁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제 중동의 전쟁이 9일째 접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처음으로 이란 내에 있는 민간 석유 시설을 이제 타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폭발을 이렇게 또 시켜버렸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테헤란 남부에 있는 유류 저장고가 폭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대형 화재가 이렇게 또 발생을 하고 민간인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민간 석유 시설을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바레인에 있는 담수화 시설을 드론으로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바로 또 이제 이란 내에 있는 이제 담수화 시설을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란이나 뭐 바레인이나 지금 현재 물과 에너지 생존권이 지금 위협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이란을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레바논도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이루트 시내에 있는 라마다 플라자 호텔을 지금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전쟁 시작 이후에 베이루트 심장부가 직접 타격을 받은 그런 첫 번째 사례이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란 전쟁뿐만이 아니라 레바논이랑도 지금 이 헤즈볼라를 지금 없애려고 전쟁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는 이제 이란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중동의 전쟁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이렇게 또 들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차기 지도자를 선출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메네이가 사살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살을 이렇게 또 당하다 보니까 지금 이 후계자를 선출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투표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만장일치로 뭐 누가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발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요. 발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후계자랑 그리고 그를 임명을 하는 자들까지도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타격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다 제거를 하겠다. 라고 이스라엘군은 그렇게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군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차기 지도자를 이제 뽑을 때 만약에 내가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차기 지도자도 제거 대상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하메네이 같은 그런 사람이 또 나온다 그러면은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바로 또 제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도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매우 강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때리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아마 타격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파병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미 이긴 전쟁에 뒤늦게 합류를 이렇게 또 하는 자들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국 총리를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이란을 이렇게 또 치고 있으면서 동맹국들은 빨리 들어와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중동의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9일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강식의 법칙이 세계를 지배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중국이 그럴 말 할 자격이 있나? 중국은 주변 국가들한테 양육강식 엄청나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이 이런 말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 좀 이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란은 계속해가지고 보복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가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이제 로켓이나 미사일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에서도 이제 미국 대사관이 아마 이제 테러를 이렇게 또 받은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중동 전쟁이 지금 9일째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뭐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스트림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이, 지금 이 중동의 전쟁이 진행이 이렇게 또 되고 있으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가만 지금 우리가 worry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유가가 오르는 것에만 불안에 떨면 안 된다. 유가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중동의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의 선박들이 통과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지금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가 폭등뿐만이 아니라 비료 공급망을 마비를 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비료 공급망이 마비가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인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멈추다 보니까 지금 봉쇄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서부 텍사스산 이제 원유 WTI의 가격은 91달러 33센트로 지난 5일 동안 28.3%가 폭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2023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지금 이렇게 또 찍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중동의 전쟁이 이어질 경우에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지고 최고 1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동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카타르의 에너지부 장관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걸프 지역의 국가들이 석유 수출을 아예 중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까지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유조선들을 내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수출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게 원유의 문제뿐만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더 큰 문제는 바로 비료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료 공급망이 마비가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석유뿐만이 아니라 비료 핵심 원료인 요소, 유황, 암모니아, 인산염 이런 것들의 주요 수출 항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 농가들은 봄철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비료를 이렇게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비료 공급이 비상이다 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비료의 의존도가 높은 옥수수, 밀, 쌀 이런 것들의 수확량이 급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인 식료품 가격이 폭등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에너지주뿐만이 아니라 화학이나 비료 관련 주식도 지금 시야를 이렇게 또 넓히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석유 제품을 사용을 하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이미 급격하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이 중동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은 좀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전 세계 리세션이 이렇게 또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 이제 피트 헤그셋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이렇게 또 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피트 헤그세스 이 국방장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통적인 국방장관들은 굉장히 신중했거든요. 신중하면서 나와서 뭐 발표를 하거나 얘기를 이렇게 할 때에는 굉장히 좀 점잖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이 피트 헤그세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극적인 그런 언행으로 지금 엄청난 비판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우려가 이렇게 또 쏟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가 어떠한 얘기들을 어떻게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함으로 해가지고 피트 헤그세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온종일 죽음과 그리고 파괴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공정한 싸움이 아니라 쓰러진 자들을 계속 때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거침없는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 볼까요? 아니,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대방을 더 때리고 죽음과 파괴가 내린다. 공정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세기 때문에 쓰러진 자를 더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 볼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지금 피트 헤그세스는 교전 규칙을 지금 무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미국은 민간인들을 보호를 하는 등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피트 헤그세스는 멍청한 교전 규칙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무시를 해라. 그런 것들은 민간인들을 보호를 하는 것을 무시를 하고 병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압도적이고 처벌적인 폭력을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와, 미쳤네. 그러면서 지금 이 피트 헤그세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크리스티안 내셔널리즘을 지금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피트 헤그세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문신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예루살렘 십자군 문신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디우스 볼트라고 하는 신은 원하신다라는 라틴 문구가 새겨져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구나 그 예루살렘 십자군 그 문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구구 세력이랑 그리고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상징이다 라고 하네요. 십자군 상징 문신이 자기 몸에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비평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트 헤그세스가 이번 전쟁을 단순한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슬람 국가에 대한 현대판 십자군 전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홀리워로 지금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피트 헤그세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원래 이 폭스 뉴스 진행자였거든요. 아침 뉴스 진행자였어요. 폭스 뉴스 진행자였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미국의 그 펜타곤의 최고 수장 국방장관을 지금 이렇게 또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최고 군사력을 통제하는 직책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질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성비위 의혹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금 유용 혐의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여성 학대자라는 그런 비난 섞인 이메일을 받은 그런 사실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미국의 국방장관으로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발언 같은 것들이 생각 없이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뱉어내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직 백악관 관료들과 그리고 군 관계자들은 피트 헤그세스가 국가 전략가로서 이제 깊이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사한 장병들에 대한 공감 능력조차 없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군 전사자 발생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를 가짜뉴스의 공격으로 치부를 하는 그런 태도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큰 반발을 산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피트 헤그세스가 이제 국방장관을 이렇게 또 맡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자격 미달이라는 그런 소리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지금 이 미국이 흘러가고 있는 게 너무 신중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 국방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식적으로는 이란의 군사력 억제를 목표로 이렇게 또 내세우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 공격 대상을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란 내부의 체제를 전복을 하려는,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를 이렇게 또 하려는 그런 목표에 지금 무기가 이렇게 또 실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군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의 미사일 시설들 그리고 핵 시설들 뿐만이 아니라 민중 시위를 진압을 하는 핵심 기구인 혁명 수비대 그리고 민병대 지역 경찰 본부 이런 것들을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란 내부의 보안군을 지금 집중 타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목표는 이란 정권이 자국민을 감시를 하고 탄압을 하는 그런 능력을 약화를 이렇게 또 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지고 민중의 봉기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된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란의 정권을 뒤집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시민들한테 정권을 빼앗아라 라고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국민들한테 폭격이 끝날 때까지 집에 머물다가 끝난 뒤에는 정부를 인수를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정권 교체를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메시지도 이렇게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이렇게 할 때마다 막 얘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를 했다가도 그러다가 이제 다음 지도자는 내가 들어가서 내가 선택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는 등 목표에 대한 엇갈린 발언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어가지고 전략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이 9일째가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으면서 지금 일주일이 이렇게 또 넘고 있으면서 성공적인 군사 성과를 지금 계속 얻고 있다라고 하네요. 일주일간의 전투로 인해 가지고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은 90%가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드론의 공격은 83%가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30척 이상의 이란의 함정이 파괴가 됐다. 군사적인 타격은 확실하게 미군이 잘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것도 지금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란의 정권이 붕괴가 된다고 하면은 민주적인 전환보다는 국가적 붕괴 그리고 중동의 거대한 권력 공백이 발생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중동에서 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하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러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란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다음 지도자를 내가 직접 선택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이제 축출을 이렇게 해내면서 베네수엘라의 부통령이었던 그런 사람을 지금 우선은 이렇게 또 올려두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그렇게 내버려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외국 지도자를 교체를 하거나 임명을 한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축출을 해내고, 그리고 부통령을 이렇게 또 앉혀두고,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는 하메네이를 사살을 하고, 그리고 다음 지도자를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쿠바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쿠바도 이제 곧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쿠바의 그 정권 교체의 의지도 지금 이렇게 또 내비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194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최소 81회의 이 외국 선거 개입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53년도에 이란의 개입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민주적으로 선출이 된 모사데크 총리를 이제 축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친서방 성향의 자해리를 임명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1953년도에 벌써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1954년도에 과테말라에서도 그런 적이 있다. 민주정부의 아르벤스 대통령을 몰아내고 군사 독재자 카스티요를 세웠다라고 하네요. 과테말라에서도 선거 개입을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970년대에 칠레에서도 선거 개입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사회주의 성향의 아옌데 대통령을 축출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800만 달러를 투입을 이렇게 돼 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지원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61년도에는 콩고에서도 선거 개입을 이렇게 됐다, 미국이. 그때 첫 선출직 총리를 이렇게 암살을 지원을 이렇게 하고 개입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그 선거에 이렇게 또 개입을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겉으로는 공산주의를 방어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자국 기업의 이익이나 석유나 자원 확보 같은 것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을 해왔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상업적인 이익을 우선시해가지고 미국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다른 나라의 선거에 이렇게 또 개입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그러면서 요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에는 미국은 항상 다른 명분을 이렇게 또 내세워가지고 공산주의를 우리가 방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과 달리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대외적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군사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지도자를 어떻게 임명을 하겠다라고 솔직하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다른 미국 대통령이랑 확실히 다르기는 다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이미지한테는 굉장히 나쁘다라는 그런 소리, 현명하게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좀 이제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미국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군에서는 미 특수부대를 이란에 투입을 이렇게 또 하려고 검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를 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 이란의 전쟁의 후반 단계에서는 지상군을 투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특수부대를 투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농축 우라늄을 직접 탈취를 이렇게 또 하거나 무력화를 이렇게 또 하려는 옵션을 지금 논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특수부대의 핵심 목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로 이 농축 우라늄이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란을 이렇게 또 보면은 60%의 농축 우라늄 450kg를 지금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주 안에 무기급으로 90%의 농축 우라늄으로 전환 가능하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 450kg의 농축 우라늄을 90%대까지 농축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핵폭탄 11개를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란의 농축 우라늄 상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습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이란에 있는 핵 시설들 입구가 메모리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지금은 이 농축 우라늄에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두 가지 옵션을 지금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첫 번째는 특수부대가 과학자들과 함께 이 침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핵 물질을 이란 밖으로 완전히 빼내오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핵 전문가들을 동원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현장에서 우라늄을 무기화를 할 수 없도록 우라늄 농축을 한 것을 낮추는, 희석을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지상군을 투입을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대규모로 이제 전면전으로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부대만 이제 투입을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이 우라늄 농축이 된 것만 빼내 오거나 아니면은 희석을 시키는 그런 두 가지 옵션만 지금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작전을 시행을 할 때에는 이란이 완전히 무력화됐었을 때
아마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게 이번 이 군사 작전이 한 달 넘도록 진행이 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9일째가 이렇게 또 지나고 있으면서 이란의 그 공격 능력이 엄청나게 지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의 공격 능력이 완전히 거의 없어졌을 때 특수부대를 이제 투입을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전쟁 후반에 우라늄 농축을 빼내오거나 이제 희석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라늄뿐만이 아니라 이란의 원유 수출 90%를 담당을 하는 하르그스 섬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점령을 하는 그런 방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논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와, 그러니까 이란의 그 원유 수출하는 곳을 점령을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 보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과연 어떻게 될런지 전쟁이 어떻게 끝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군함 42척을 우리가 격침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음 타겟은 바로 쿠바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열린 제1회 Shield of the America Summit이라고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이름을 거창하게 해가지고 그런 모임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거기에서 이란과의 전쟁 상황을 이렇게 또 브리핑을 하면서 서방 국가들과 이제 결속을 이렇게 또 다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군은 지난 3일 동안에 이란 해군 함정 42척을 격침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거밖에도 이란의 공급력을 제압을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모든 텔레콤 그리고 군사 통신망을 마비시켰다라고 주장을 이렇게도 하면서, 그러면서 미군은 지금 현재 이란의 전쟁을 이렇게도 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란의 외무장관은 영토와 영해를 공격에 사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긴장 완화, 디에스컬레이션을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즉각 거부했다라고 지금 이란에서는 비판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밋에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란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군사적인 행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다음 타겟은 바로 쿠바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먼러 독트린을 이제 다시 부활을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트럼프식으로 재해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아메리카나 뭐 남아메리카, 뭐 남미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는 미국 영향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알아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쿠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쿠바는 이 러시아랑 이렇게 또 가깝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쿠바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엔드 오브 더 라인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돈도 없고 석유도 없고 철학도 없는 나쁜 정권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란의 문제가 정리가 되는 대로 쿠바 문제를 테이크케어 하겠다, 해결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쿠바의 정권 교체를 지금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타겟을 쿠바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플로리다에서 열린 Shield of the Americas 서밋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참석자들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또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렇게 또 참석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틴 놈도 참석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외교 그리고 안보 라인이 총출동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도 이제 참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하는 등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중남미 국가 12개의 정상들이 참석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메리카의 목표로 이렇게 또 삼고 있는 것이 바로 나르코 테러리스트 카르텔을 격퇴를 이렇게 또 하는 것, 불법 대량 이민을 차단을 이렇게 또 하는 것, 그리고 서방구의 평화와 그리고 주권을 재확인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목표로 이렇게 또 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이 전쟁을 끝낸 뒤에는 아마 이제 쿠바를 이제 정권을 뒤집어 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쿠바도 다음 목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아마 빨리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중간 선거가
요번에 좀 뒤집힐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전에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번 이 중동 전쟁, 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6명의 미군 전사자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전사자가 미국으로 이렇게 또 되돌아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미국의 델러웨어 도버 공군기지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이렇게 또 돌아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전사를 한 6명의 미군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이오와주에 이제 기반을 한 103rd Sustainment Command 소속으로 중동 전역의 물자를 관리를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그런 사령부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6분이 전사를 이렇게 또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이 전사를 이렇게 또 했냐면은 이란이 공격용 드론을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쿠웨이트로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쿠웨이트에 있는 슈아이바 항구에 터졌다고 하네요. 터지면서 거기에 있었던 미군들 6분이 이렇게 또 전사를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론이 와서 공격을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이렌이나 경보가 전혀 울리지가 않아 가지고 대피할 시간이 없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현장에는 차량, 폭탄을 방어를 하는 콘크리트 벽은 있었는데 그런데 상공으로 이렇게 또 날아오는 그런 상공으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그런 방호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났다라고 하네요. 만약에 방공호가 있었다고 하면은 드론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무방비 상태에서 드론이 와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6분이 전사를 이렇게 또 하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사자의 유골이 이렇게 또 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나갔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또 나갔다고 하고 제이드 벤스 부통령도 이렇게 또 나갔다고 하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렇게 또 나가서 예우를 이렇게 또 갖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픈 날이다 라고 하면서 유가족들의 자부심을 이렇게 또 언급을 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전쟁이 한 달 지속이 될 것으로, 한 달 넘도록 이제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 사상자가 발생을 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거는 전쟁의 일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오를 이렇게 또 내비쳤다 라고 하네요. 전사자가 좀 제발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더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도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가 포유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롤링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2026년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지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신음소리만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2026년도는 분명히 미국의 경제 성장의 황금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실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일자리가 계속해가지고 감소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물가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불안정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용 지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1월 달에는 이 일자리가 13만 개가 이렇게 또 늘어가지고 괜찮나 이렇게 또 봤는데 그런데 2월 달 보고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일자리 9만 2천 개가 사라졌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이렇게 또 줬다. 라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지난 12월 달 데이터도 이제 하향 조정에 이렇게 또 돼가지고 실제로는 1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이렇게 또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를 이제 찾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미국 태생의 미국 시민들의 실업률은 지난 1년 사이에 4.4%에서 4.7%로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들은 일자리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실업률은 지금 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기름값이 지금 계속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름값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19%가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 전국 이 기름값은 거의 3불 50 정도가 이렇게 또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유가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다시 3%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이거는 수개월이 아니라 수주 내에 끝날 것이다. 지금 이 유가가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것은 수주 내에 이제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전쟁이 한 달 넘도록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수주 내에 이게 과연 안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의 증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우존스는 지난 한 달간 5%가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현 정부를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이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때의 성장률은 2.8%를 성장을 했었던 그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장률은 2.2%밖에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가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더 낮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던 경제는 지금 표율을 하고 있다, 롤링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 골든 에이지를 지금 맞이를 할 것이다 라는 것과 이제 다르게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팩트를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더 지금 나빠지고 있다 경제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하다가는 전 세계가 경제 공황에 빠질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지금 위기에 닥쳐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에다가 이렇게 또 줬었던 보조금을 이렇게 또 폐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인기도 약간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에 전기차 점유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네요. 지난 12월 달에는 12%였다고요. 그런데 반토막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1월달 판매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월 대비를 해가지고 20%나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그 7,500달러의 보조금이 끊어지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그 위기가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바이든 대통령 때의 그 목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30년도까지 신차 판매의 50% 정도를 전기차로 이제 채우려고 했었던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캔슬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라고 하네요. 그거밖에도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을 50mpg로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35mpg로 대폭 낮춰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자동차 기업들은 이거 굳이 50mpg를 안 맞춰도 되네 라고 하면서 그냥 8기통 차량을 계속 이렇게 또 만들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는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 리비안 이런 회사들이 지금 고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판매를 촉진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0%의 금리 할부를 내놓고 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리비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5,000달러대의 보급형 모델인 R2를 지금 내놓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전기차가 너무나 비쌌는데, 그런데 이 정부 보조금까지 없다 보니까 더 비싸져 가지고 지금 전기차 회사들은 저렴한 모델을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빨리빨리 더 저렴한 모델을 내놔야지만 이 전기차도 이제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점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로봇 디지트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레곤에 있는 이 로봇 회사인 어질리티 이제 로보틱스는 캐나다 도요타 공장에 자사의 로봇을 지금 투입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렇게 투입을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플라스틱 컨테이너를 옮기는 단순하고 지루한 그 업무를 지금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 반복 임무를 싫어하거든요. 그 업무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런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러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간이랑 유사한 관절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두 다리를 가지고 있고 두 팔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존 공장의 설비를 바꾸지 않더라도 바로 투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로봇 도입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작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제조업 분야에서의 구인 건수는 40만 건 이상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 반복 업무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라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제조업 인력의 25%인 55세 이상의 노년층들이 지금 은퇴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어가지고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제조업 리쇼어링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 내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감당을 할 인력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도요타에서는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지트를 지금 도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현대자동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아틀라스 이 로봇을 2028년도에 조지아 공장에 투입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테슬라에서는 옵티머스를 계속 이제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밖에도 목스와겐, 머세데스 벤츠, 그리고 BMW 이런 주요 자동차 기업들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규모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 공장들에서 로봇들이 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 AI 발전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니 LA 다운타운에서 어떠한 남성이 자신의 거시기를 잘라가지고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토요일 새벽이라고요. 토요일 새벽 3시 40분쯤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이 LA 컨벤션 센터 인근에서 어떠한 남성이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절단을 하고 사망을 했다. 과다출혈로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현장에 이제 오피셜들이 이렇게 또 도착을 했었을 그 당시에는 남성은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다라고 하네요. 와, 이거는 마약을 하지 않고는 자신의 성기를 못 자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LA에서는 이런 일도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끔찍하네요. 마약은 절대 손에 대지도 말아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